국방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미 정부가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역할과 기여를 문의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상권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산림당국이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의 체제에 맞춰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 지역에 위치한 양식장 피해 시설물 철거와 의무 지원에는 40여 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며 영양과 영덕, 청송과 안동 등 지역에 2만 3천여 점의 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능력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이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고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방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중 충돌 시 우리 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일 미 정부가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의 역할과 기여를 문의해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미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관련해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한 등 도발 억제는 동맹국에 맡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변함없는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현지 시간으로 3월 29일 미 국방부가 가장 먼저 대응할 과제로서 중국에 의한 대만 침공 저지를 거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가 내부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는 걸 최우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는 또 러시아와 이란,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이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 증액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8일 오후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되면서 현재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391대, 7,800여 명의 장병을 투입했던 우리 군은 정부의 뒷불 감시 체제에 맞춰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경북 영덕 지역에 있는 양식장에 총 4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 시설물 철거와 의무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1일 기준 경북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 주민을 위한 구호와 의료, 순찰, 3중 지원 체계도 가동했습니다. 영양, 영덕, 청송, 안동에 이불 9,800개, 전투식량 2,000개 등 총 2만 3천 점의 구호 물품을 긴급 제공했으며 의성 청송군에는 40여 명의 장병이 구호 물자를 옮겼습니다. 또 영양 지역 주민 대피소에는 의료팀을 파견해 진통제를 처방하며 주민 건강을 챙겼습니다. 이 밖에도 군사경찰 30팀을 피해 지역에 보내 순찰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미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북한의 핵 능력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뤄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벤 케인 합참의장 후보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하며 미국을 위한 골든돔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국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F-16 조종사 출신으로 이라크전과 IS 축출 작전 등에 참여했으며 퇴역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지난달 국방정보 업데이트에서 3월 현재 북한군은 러시아 크루스크에서의 공격작전으로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이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병력 11,000여 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북한군은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잠시 철수했다가 정비를 거쳐 전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높은 사상자 비율은 대규모로 소모적인 보병 진격 작전을 벌인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1인 가구는 약 16만 명입니다. 먼저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 확대와 위험군 분류 체계를 세분화합니다. 관리 대상을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보훈돌봄 서비스 미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4단계의 세분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 맞춤형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전력량 정보와 현관문, 냉장고 등의 센서를 기반으로 한 문열림 정보를 바탕으로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보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영웅들에게 걸맞은 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한 희망을 품은 북한 일가족의 탈북 여정을 그린 로드 액션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몽골과 중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아름답고도 가장 위험한 고비 사막을 통해 자유를 찾기 위한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의 한 일가족. 2005년 실제 북한 일가족의 탈북 사건을 바탕으로 남으로 가는 길은 그들이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한국 몽골 최초 합작 영화 남으로 가는 길은 몽골에서 촬영되었으며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이 남한으로 향하기 위해 중국과 몽골의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몽골 영화 사상 최초로 시도된 대규모 제작 프로젝트로 몽골 고비 사막에서 40일간 8,000km를 이동하며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실제로는 영화보다도 더 위험하고 슬프다. 영화가 실제보다 더 다 그리지를 못해냈어요.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이 자유라는
권리에 대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올 만한 그런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박광현, 최준용, 우수정 배우 등이 열연을 펼친 남으로 가는 길은 오늘 개봉합니다. 장대한 몽골 고비 사막에서 탈북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사의 사투를 그린 남으로 가는 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만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제대 군인의 인생 2막을 들여다보는 내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 생활하며 즐겼던 취미를 직업으로 가진 한성철 테니스 강사를 소개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실내 테니스장. 하지만 이곳엔 특별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육군 이병에서 원사까지 군복무하고 테니스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성철 강사입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군생활 부사관으로서 한 30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직을 대대 주임원사로 마지막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이제 보시다시피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철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했던 군생활. 모든 날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우와 함께했던 순간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혹한 속에서 훈련을 같이 하고 A형 텐트에서 발이 둥둥 구르면서 전투화가 안 들어갔는데도 또 억지로 신으면서 같이 훈련했던 전우들, 그때 그분들이랑 같이 했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군인 다음의 진로를 계획할 때 테니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이 직업을 결정한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군생활 동안에 테니스를 접하면서 또 클럽 활동이나 또 뭐 동호회 활동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지내왔고 또 후배들 테니스 지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즐겁게 하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면 또 분명히 제2의 삶도 재밌고 즐겁게. 특유의 유쾌함과 도전적인 마음가짐은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이끕니다. 실제로 배워보니까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되게 섬세하세요 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아주 즐겁게 취미활동 하듯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뭔가 제가 잘 그런 손 동작이나 이런 걸 잘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좀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알려주려고 노력해 주셔가지고 감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일상에 밝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지칠 때 다시 뛰게 하는 힘은 군 생활에서 얻은 강인한 정신력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혼자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전에 군생활 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하루하루가 또 이렇게 좀 슬그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고 또 이걸 하면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30년의 군 생활을 발판 삼아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는 한성철 강사. 그의 마음속 우리 군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이 있어서 현재가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나마 항상 화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로 박인배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뒤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11일 다가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일을 맞아 일제에 맞서 싸웠던 임시정부의 국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늘을 호령하며 우리 독립운동사에 짧지만 굵은 발자취를 남긴 노백린 장군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충칭으로 가는 이동 경로인데요. 무려 4,000km에 이르는 대장정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임시정부 청사를 무려 7번이나 옮기며 버텨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백린 장군을 국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날의 국방장관이죠. 그럼 국방장관직을 맡으셨으면 이전에는 군인이셨어요? 맞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대한제국의 관비 유학생에 선발돼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대한제국 육군 소위로 임명됐고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교관을 거쳐서 교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노백린 장군이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던 그때 서서히 암울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일제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고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시켰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노백린 장군은 신민회에 가입해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고 1916년 노백린 장군은 중국을 거쳐서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박용만과 함께 대조선 독립단을 창단하기도 했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1920년 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장으로서 국무부 포고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포고. 동현 씨가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군무부 포고 제1호.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원하는 이상에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의 뼈와 피가 닿아도록 싸워야만 되겠소. 국가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오. 많은 백성들의 것이외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임자인 백성이니 우리 국가를 위하여 최종까지 싸워야 하겠소. 소년과 장년은 먼저 나아가 싸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남아있는 노쇠와 유약이 후군이 되어 끝까지 싸워야만 되겠소. 늙은이도 능히 싸울 수 있고 5, 6세 된 어린아이도 능히 싸울 수 있는 것이오. 조국 독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임무는 전투의 기초인 군인 양성과 군대 편성임을 역설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광복군에 지원하길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1920년 7월 노백린 장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작은 농촌 도시 윌로우스에 설립한 학교가 개교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핵심 전력이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맞습니다. 이 학교는 독립운동에 대한 노백린 장군의 확고한 신념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앞으로 승리는 항공력에 있다. 히로히토 이러한 관저와 동경을 폭격해서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면 세계 여론도 일으키고 독립도 앞당겨질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교였나요? 이때는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되지 않았던 시기라 비행학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네요. 위치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윌로우스 비행학교라고 불렀는데요. 정식 명칭은 한인 비행학교였습니다. 1921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돌아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립군을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백린 장군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노백린 장군은 조국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인 1993년 8월 독립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가오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일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당연하지 않은 노고에 감사를 좀 전하고 나는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자문해봤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복무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현지 시간 31일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영내에서 자체 무기 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방사청은 나토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석 청장은 폴 욘슨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웨덴의 재무장 계획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활발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1일 함정 전담 지원팀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팀은 진해기지 정박함정을 대상으로 해물자 처리와 급식 서비스, 물자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구경태 함전전담 지원팀장은 함정 승조원들의 전투 피로도를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니만큼 함정 승조원의 업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구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는 지역 소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서 접수는 국방부와 각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진행하며 필기시험과 서류 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의 끊임없는 도발과 계속되는 만행에 분노한 젊은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내 고장은 내가 지키고 우리 조국은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와 신념으로 결속된 향토 예비군. 이들은 역사의 흐름이 요청하는 조국 근대화 작업의 성실한 일꾼이요, 국토 방위를 위한 피 끓는 이 땅의 젊은이들입니다. 하나같이 역전의 용사요, 신성한 국방 의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다시 내 고장과 내 직장을 찾아 돌아온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아들들입니다. 250만 향토 예비군의 편성, 이것으로써 우리는 대규모의 강력한 예비 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무장된 예비군의 씩씩한 모습이 보이는 한 이 나라의 국방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향토 예비군들은 육상에서 해안에서 조국의 수호를 위하여 맹렬한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놈의 공비도 한 놈의 간첩도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지키는 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침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지상의 과제는 바로 일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한 줌의 흙을 매만지던 손에 한 자루의 총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싸우며 건설하고 일하며 싸우는 우리의 향토 예비군은 언제 어느 때 있을지도 모를 국외의 재남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늘도 실력 배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는 개인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곳곳의 경계 태세와 전투 준비는 철저히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 앞에서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4월 2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 중부 해상의 비구름의 대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낮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수도권은 14시 이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에서 5mm이며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최대 1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여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오전에 서해상의 해무의 영향으로 흐리다가 점차 개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오전까지 강수의 영향이 있겠으며 이후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대구 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도 서울 16도, 대구 16도로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항공작전은 오후에 구름과 강수의 영향으로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토요일에는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악으로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예상 강수량은 3에서 10mm이며 해안 산악으로 강풍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